여러분, 제가 두 개의 연설문을 읽어드릴 테니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굶기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의 축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인질로 삼아 마약을 유통하고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약 테러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첫 번째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며칠 전 2026년 백악관에서 발표된 베네수엘라 공습, 일명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의 개시 선언문입니다. 주어와 목적어만 조금 바꿨을 뿐 문장의 구조와 논리, 심지어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톤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23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두 전쟁. 하나는 중동의 사막이었고 하나는 남미의 정글이라는 점만 다를 뿐 이 두 사건은 완벽한 평행 이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며 마약왕을 잡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의 평행 이론을 추적하는 우리 눈에는 전혀 다른 게 보여야 합니다. 과거 바그다드에 떨어지던 미사일이 사실은 유전을 겨냥하고 있었듯이 지금 카라카스에 떨어지는 포탄 뒤에는 검은 황금을 둘러싼 냉혹한 경제학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명분이라는 가면을 벗기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민낯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2003년에 이라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돈의 흐름이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금고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맥거핀입니다. 영화에서 관객의 시선을 끌지만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치를 뜻하죠. 2003년 이라크 전쟁의 맥거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량 살상 무기 WMD였습니다. 미국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전 세계를 설득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 전역을 이 잡듯 뒤졌지만 나온 건 녹슨 미사일 몇 개뿐이었습니다. WMD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미 이라크의 석유 이권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죠. 그렇다면 2026년 이번 전쟁의 맥거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 나르코 테러리즘입니다. 물론 마두로 정권이 마약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독재자 한 명을 체포한다고 해서 남미의 코카인 루트가 사라질까요?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체포했을 때도 마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아주 훌륭한 트리거, 즉 방아쇠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그 방아쇠를 당긴 후에 벌어질 일들에 숨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2003년에는 미국이 석유가 부족해서 그랬다 쳐도 지금은 셰일 혁명 때문에 석유가 남아돈다면서 굳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왜 필요해?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규 산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셰일 오일은 아주 맑고 가벼운 경질유입니다. 휘발유를 만들기엔 좋지만 디젤이나 항공유를 뽑아내기엔 한계가 있죠. 반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초중질유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텍사스와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거대 정유 공장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셰일 오일만 넣어서는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마치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미국 정유사들은 자신들의 공장 밥통에 딱 맞는 밥인 베네수엘라산 기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습은 단순히 기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국 에너지 산업의 끊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공급망 최적화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섬뜩한 평행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폐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에 도전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법칙이죠. 2000년 사담 후세인은 아주 위험한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라크 석유를 살 때는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로만 받겠다. 이 선언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정확히 3년 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마두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겠답시고 페트로라는 국가 발행 암호화폐를 만들고 심지어 석유 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 즉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거래해야 한다는 미국의 불문율을 정면으로 건드린 겁니다. 결국 이라크 전쟁이나 베네수엘라 공습이나 표면적인 이유는 무기나 마약이었지만 그 기저에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었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돈의 논리입니다. 자, 이제 전쟁 이후, 즉 전리품을 나누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전쟁은 파괴하지만 경제는 그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면서 돈을 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가장 큰 돈을 번 회사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CEO로 있었던 헨리버튼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찰 경쟁도 없이 이라크에 불타는 유전을 끄고 시설을 복구하는 계약을 독점했죠. 2026년 카라카스의 상황도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마두로 정권하에서 관리가 안 되어 녹슬고 망가진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들. 이걸 누가 고칠까요? 베네수엘라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구원투수라는 명찰을 달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생산물 분배 계약을 맺겠죠. 우리가 시설 다 고쳐줄게. 대신 여기서 나오는 석유의 40%는 우리가 가져간다. 전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내고 복구 수익은 사기업이 가져가는 전쟁의 민영화. 이것이 바로 이라크에서 베네수엘라로 이어지는 부의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청소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전쟁이 중동의 반미 거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2026년 작전은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 박혀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깃발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무려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러시아도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마두로가 체포되고 친미과도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이 채권들은 휴지 조각이 되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에 공들여 쌓은 탑을 미사일 한 방으로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노리는 최고의 가성비 전략 아닐까요?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를 배달한다던 명분은 희미해졌지만 그 땅의 석유는 여전히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를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며 우리가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분은 뉴스를 지배하지만 실리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배합니다. 독재자 체포라는 헤드라인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과 방산 기업들, 그리고 탈러의 위상 변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돈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반복됩니다. 피는 섞일 수 없지만 기름은 섞인다는 냉혹한 진실. 이번 전쟁의 끝에서 부의 기회를 잡는 건 명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경제학을 읽는 사람일 겁니다.